이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 만 것 거기 나온 19쪽의 맨 끝털입니다. 맨 끝에 거기 나온 겹받침 더하기 전미사 밑줄 한번 그어주십시오. 겹받침 더하기 거기 나온 전미사 밑줄. 겹받침 중에서 뒤에 것이 발음되면은 대체로 거기 나오는 뭐죠? 여러분은 어원형을 밝혀 적는다. 먼저 첫 번째 거기 나온 겹받침 중에서 말 그대로 뭡니까? 거기 나온 뒤에 것이 발음되는 경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왔냐? 거기 나온 국다가 먼저 나왔어. 어제 했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뭐죠? 어원이 여기 국다에 샀으니까 이 국을 밝혀 적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 15세기 표기로는 표의 위주의 표기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국립국어연구원은 이걸 갖다가 뭐라 했지? 전자법이다. 이렇게 하게요. 전자법이다. 어원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밑에 뭐가 나왔냐? 이번엔 늑다가 나왔네. 같은 경우죠. 거기 나온 늑다가 나왔다. 여기 나오는 거기다가 버태기 수, 그래, 하, 다 이런 말이 왔단 말이야. 그럼 뭐가 왔냐? 여러분 자신은 이번에는 어원을 봐서 눅수그래 하다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원을 밝혀 적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머지 놔두고 뒤에 이번엔 말입니다. 겹받침 중에서 앞에 것이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어제 했던 얇다 같아. 얇다 버태기 뭡니까? 앞에 것이 발음되니까 다라타가 왔을 때 이번에는 지울래.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얇다에서 뭐가 왔습니까? 따라타라고 적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비읍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을 때 비읍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거 갖다가 뭐죠? 이번에는 15세기 표기로 표음 위주의 표기. 다시 하기해서 소리 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하지? 우리가 전음법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다른 건 여러분이 보시고 이번에 뭘 쓸까? 싫다란 말을 썼다. 이번엔 여기 나온 금하다란 말이었는데 이 금하다란 말이 그래도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대로 그대로 해서 소용한 대로 실금하다라고 쓴다.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나온 어원 시를 밝혀서 히읗이 없어요. 말 그대로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좀 뭐라고 쓸까? 실은 기색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싫어하는 기색이 있다. 이러한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다. 뭐가 있지? 우리가 좀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우리가 깔짝깔짝 한다 그러지? 뭐 깔짝깔짝 아니야. 각짝각짝이야. 그렇죠? 이랬을 때 대표음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것이 발음되니까 어원을 그대로 밝혀서 그대로 밝혀 적어요. 깔짝깔짝 한다 그러죠. 음식도 깔짝깔짝하고 글씨도 깔짝깔짝하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않고 어원을 밝혀서 이게 깔짝이란 말은 없습니다. 깔짝깔짝하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독의 니을 기억의 대표음은 기억이거든요. 뒤에 것이 발음되죠. 그러니까 어원을 밝혀 적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원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1번과 2번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20쪽의 맨 상단에 말끔하다 말쑥하다 이런 말 아시겠죠? 말끔하다, 말쑥하다, 얇다랗다, 실쭉하다, 짧다랗다 이건 아셔야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 거기 나오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랬을 때 어제 했던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다라타란 말을 붙이면 여기 나오는 뭐죠? 널 따라타 이렇게 나온다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앞에 것이 발음되니까 말 그대로 전음법을 따라가지고 널 따라타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뭐죠? 다시 널따에다가 더하기 뭡니까? 이걸 썼을 때 그죠? 이랬을 때 뭐라고 쓰지 우리가? 넙죽이라고 쓰지 널죽이라고 안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나오는 이것과 비슷한 말로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넙죽이란 말이. 이때 이 말은 낱말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나온 넓다란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얼굴이 넙죽해갖고 넓다란 의미가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것은 넙죽 잘도 받아먹더라 할 때 넙죽이야. 그죠? 납작 엎드려서 받아먹듯이 잘 받아먹은 게 말 그대로 뭐죠? 의미가 이동돼 버린 거예요. 이동돼 버린 거야. 그죠? 의미가 바뀌면은 말입니다. 소리 안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넙죽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넙죽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어디지? 20쪽의 맨 상대 널따라타의 차이가 생겼다. 널따라타의 차이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죠? 의미의 이동시 표음의주의 표기예요. 표음의주의 표기입니다. 소리 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다. 자, 겹받침은 뒤에 것이 발음되냐 앞에 것이 발음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랬을 때 뒤에 것이 발음되면 어쩐다고? 무조건 표의 어원을 밝혀 적는다. 그 다음 앞에 것이 발음되면 소리 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편성이 없는 접사가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그죠? 이나 음이 오는 경우는 아니지. 그죠? 의나 음이 오는 경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다시 우리 교재로 어디로 왔냐? 20쪽에 왔습니다. 거기 20쪽에 보니까 뭐가 나왔지? 3번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어원을 밝혀 적는 것에서 이가 붙는 경우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의미 붙는 경우 나왔죠? 3번 뭐가 나왔습니까?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에서 보편성이 없는 접사가 붙는 경우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 한번 봐주십시오. 봐줘. 자, 그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왔냐? 우리 교재로 우리가 20쪽에 어제 칠칠하다까지 봤고 그 다음에 주책이다도 어제 했어요. 그죠? 주책이다. 그 다음에 우연찮다, 우연하다. 그죠?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범상하다는 평범하다의 뜻이다. 범상하다는 평범하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만약에 쓴다면은 여기에 뭡니까? 여기 나오는 범상이란 말이 이렇게 붙으면은 이것의 반대가 뭐냐? 말 그대로 뭡니까? 그는 상당히 비범한 사람이야. 비범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범상하다는 평범한 뜻으로 봐달라. 거기는 변변하다는 형식과 격식을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형식과 격식을 갖추다는 뜻이야. 사람이 변변치 못해갖고 말이야. 그쵸?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변변하게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꼭 인물 따져. 그쵸? 지 앞바다가 남봐. 윤두껍이든 돈으로 남부러울 게 없어도 문벌이 변변치 않은 게 섭섭한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신 뭐죠? 최만식의 소설 한 쪽 나왔네. 다음 그 밑에 기상직 구급 문제를 보자. 박계장은 주변이 좋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주변 또는 주변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뭐죠? 말 그대로 우순술말로 두름성이란 말로 씁니다. 무슨 뜻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변이란 말은 못 들어봤는지 몰라도 이 말은 들어봤지. 왜 이렇게 남자가 주변머리가 없냐? 주변머리.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 그죠? 융통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박계장은 주변이 좋아 어떤 일이나 잘한다. 융통성이지. 다음 이어서 이 대리는 숫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잘 탄다. 거기 나오는 이번에는 숫기야. 꼭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죠? 우리가 하면은 아주 활발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활발함을 가졌는데 여기 나오는 암컷 수컷 때 숫은 뭐죠? 남성이거든. 그게 뭡니까? 남성적이야.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것의 반대가 뭐죠? 이것의 반대가 뭐야? 스스럽다제. 스스럽다 뭐야?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 스스러움이 없다 할 때 스스럼 많이 쓰죠. 그죠?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숫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잘 타는 거야. 남성적인 맛이 없어. 그치? 다음 이어서 김가연 순서 안절부절 어제 했죠. 반드시 꼭 이렇게 써야 한다. 안절부절과 이건 부사야. 근데 안절부절과 안절부절 못하다는 같은 뜻이다. 그죠? 언어적 원인에 의한 의미의 변화가 없마이다. 그러므로 안절부절에다가 뒤에 부저가 따라오면은 반대말일 것 같으니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붙여 써야 된다. 띄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 절, 부, 절 하다란 말은 우리 국어에 없다. 이런 말은 없다. 그러므로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없다.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없다. 무조건 안절부절과 안절부절 못하다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변변하다는 아까 했죠. 다음 그럼 이제 11년 기상지구 문제를 보자. 혈이 덜 나서 주책스럽다 이런 말 없다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쓰라고요? 주책과 주책 없다만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애명글면은 무슨 뜻이야? 아등바등이란 뜻이야. 그렇죠? 애명글면은 아등바등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애명글면은 아등바등 이거야. 그렇죠? 꼭 이렇게 써야 돼. 그렇죠? 꼭 이렇게 써야 돼. 아등바등이라고 써야 됩니다. 아둥바둥 안 돼. 아둥바둥 안 돼. 아등바등이야. 아등이 아둥으로 가버리면 과도한 원순모음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그죠? 그 다음 이어서 4번 거기 나오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죠. 모습이 방불하게 거의 비슷하게 그죠? 비슷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되네. 다음 그 다음에 5번째 의탈락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거기나 의탈락은 뭐라 했지 내가? 모음 충돌 해피 현상이다 이렇게 하겠죠.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면은 모음 충돌 해피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못 먹었어. 고프다요. 포택이 아가 오는겨. 그럼 뭐가 오지? 고프 아가 오는겨. 이때 여기 나오는 이응은 어쩌죠? 음가가 없고 여기 나온 모음과 모음이 충돌을 탈락시키면 그래서 아파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꼭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라고?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뭐죠? 결합적 의문 현상입니다. 제가 결정적이란 말을 쓰면은 지금 고등학교 문법이 결정적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건 이거야. 뭐야? 필연적 절대적이란 말이야. 필연적 절대적 같은 말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결합적이라고 하는 모음과 모음이 충돌한다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 거기 우리 22쪽의 상단에 쓰다, 실어, 담가, 그렇죠? 담가, 들러 나오죠? 들러 나오죠? 그 다음에 문을 잠가 이렇게 나오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옆에 우측의 책 날개에 뭐라고 써? 히아투스 현상이란 말이 나오죠. 말 그대로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면 말입니다. 모음 충돌 회피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히아투스란 말을 쓴다 이랬네. 두 번째, 이번에는 뭐죠? 니을 탈락이야. 니을 탈락은 말입니다. 뭐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음 충돌 회피 현상이다. 그죠? 그런데 조건이 이것도 뭐죠? 결정적이야. 아니야. 이건 뭐죠? 결합적이야. 결합적이지만 뭐죠? 이무적 현상이죠. 이무적 현상인데 하나 가보자. 여기에 뭐가 있어? 결정적 의문 현상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무적 현상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수의적 현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봐줘. 결정적은 반드시 필연적 절대적이야. 반드시 나타나야 돼. 이건 나타나면 절대 안 돼. 이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사이소리 현상과 리을 탈락이 그 대표적인 예죠. 사이소리 현상과 리을 탈락이 그 대표적인 예야. 여기 나온 결정적은 반드시 필연적 절대적이야. 이건 나타나면 절대 안 돼. 이건 뭐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은 뭐라고 나와? 아시죠? 여기 난 결합적이려면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 니은, 디귿, 시옷, 지읒, 피읍 앞에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니은 앞에서, 디귿 앞에서, 시옷 앞에서, 지읒 앞에서 니은 탈락한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 여기 쌀이란 말이 있어. 여기 집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쌀집이라 그래. 그러나 여기 나오는 전이야. 전은 말입니다. 그 가게란, 지금도 전빵이란 말이 있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것이 뭐라 하지? 싸전이라고 합니다. 쌀개가 쭉 늘어나 있는 거. 거기 나온 쌀개가 쭉 늘어져 있으면은, 여러 개 있으면 싸전거리라 그래. 그래서 지금도 닭전머리란 말을 쓰죠. 닭전에서 전이란 말이 있어. 그렇죠? 이거야. 하나 더 한다. 여기 활이야. 보태기 쉬란 말을 못해.
그러면 그대로 쓴다. 뭐라고? 활시 그래. 근데 이번 뭘 붙일까? 살을 붙여. 그럼 뭐가 오지? 이번에 화살이야. 자, 두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리을이 탈락해버렸어요. 리을이 탈락하지 않았어요. 리을이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지? 이무적 현상이다. 이무적 현상이다. 이런 식의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쓴 예지만 여기 누가 있어? 딸이 있어. 딸 보태기님이야. 당연히 뭐라고 쓰지? 따님이라고 써. 그러나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할 때는 설마 다님이라고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래? 달님이라 그래. 그쵸? 다시 여기서 닐 탈락을 안 해. 그러므로 뭐야? 이무적 현상이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닐 탈락은 현재도 진행 중이야. 계속 발전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결정적 의문현상이 아니야. 결정적 의문현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작년에 시험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 여기 난 밀다요. 보태기 뭐야? 비읍시다요. 그런 말입니다. 이 비읍이 뭐죠? 존칭이죠. 상대전대거든. 그럼 이걸 지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 비와 비리를 탈락해. 자, 리어커를 밉시다. 밉시다. 그죠? 촌스럽게 말이야. 미릅시다 한 사람이 있어. 미릅시다 안 돼. 밉시다. 그죠? 비와 비와 리을이 탈락하니까. 그치? 역시 앞에 한 번 기념으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읽으면 500원 드립니다. 자, 읽을 때 못 읽었습니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T를 T로, R을 R로, I를 E로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어는 말입니다. 우리 국어는 이걸 못 읽어. 왜 못 읽어? 이게 두음 법칙이죠. 차상복자음이 첫 소리에 오면은 뭐죠? 발음할 수 없다는 게 두음 법칙이 아니야. 차음과 차음이 충돌하면 차음 충돌을 필리해서 니를 탈락하나 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드링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두음 법칙에서 자음 충돌 해필리한 뭐죠? 여기 나오는 의첨가 아니야. 봐봐. 15세기에 이런 식의 글자가 있었지 아니야? 있었지? 15세기에 여러분 자신 이런 식의 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없어 있냐? 서로 다른 자음이 첫 소리 오면 우국어는 발음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두음 법칙에서 이것들이 이걸 거쳐서 이걸로 변해온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동일서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최의의 일인까지 최의의 일가까지 해가지고 까지가 이렇게 써있지 아니야. 동일서문 이렇게 써있죠? 쓰여있을걸? 그래가지고 이 시옷이 없어지고 까로 된 것이 33년이야. 한국과 통일한 때야. 그죠? 이거요. 그래서 을을 이렇게 삽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을 삽입해.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기에 뭐가 오지? 낯설다란 말이 온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뭐야?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와 새로운 어미가 왔으니까 기존에 있는 어미는 지울래.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나온 니은 앞에서 니을을 먼저 탈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온다. 낯선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되지. 낯선이야. 근데 촌스럽게 말입니다. 여기다 을을 첨가한 사람이 있어. 왜? 자음과 자음이 충돌한다고 믿고. 그래가지고 여기 갖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시 해서 니은 앞에서 니을이 탈락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뭡니까? 의가 첨가될 수 없어요. 자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가 쓴 말 중에서 여기 나온 뭐야? 이런 말이 있어. 녹슬다란 말이 있어. 보태기 니은을 보탠단 말이야. 똑같은 원리에서 뭐가 오죠? 꼭 이렇게 써야 돼. 녹순 철길이야. 그러죠? 그래야지 이거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녹슬은 이건 안 돼. 그죠? 그게 지금 그 3번에 나온 이야기 아니야. 그죠? 거기 나온 3번에 나오는 나는 나르는 이게 그거 아니야. 그죠? 여기 나온 날다야. 날다 보태기 니은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오니까 나는 새지 말 그대로 나르는 새가 아니다. 나르는 새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죠? 거기에 보시면 그 옆에 보세요. 우측날개 이때 어떤 경우든 어간 뒤에 조음소 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니을 탈락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걸 뭐죠? 발음을 부드럽게 위한 일종의 저음소라고 하는데 그걸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노래 가사들에 낯설은 남난간에 너와 내가 만나서 이때 낯설은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쓰지? 여기 나오는 이런 말이 있어. 절다요. 절다는 뭐야? 이런 말이 있어. 뭐야? 요즘 말로는 베어들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어떻게 쓰나? 보통 니은을 보태면 뭐가 오지? 전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잘 써. 야, 그 옷이 땀에 쩔었다 쩔어. 쩐 것이 아니야. 절었다요. 뭐죠? 이 절다에다 보태기 이가 오면 뭐가 되냐? 절이다가 되는 겨. 김치는 절이는 겨. 배추에 소금 간이 배어들게 만드는 겨. 소금, 우리 김치는 염장식품이거든. 그쵸? 소금에 절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땀에 쩔었다 쩔어 할 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많이 써버려. 땀에 절은 옷이라 그래. 안 돼. 니은 앞에서 니을 탈락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절은 이런 식으로 맞춤법 쓰는데 절대 안 된다. 이건 뭐죠? 개콘에 보면 많이 나와. 안 돼요 하고. 그죠? 절대 안 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 거기 나온 동그라미 2번까지 하고 동그라미 3번 들어갈 때 안 입을 자라. 그쵸? 여기 나오는 사실 한자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자는 다 정해져 있고 여기 나오는 면접 때 물어보는 한자가 따로 있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한자가 따로 있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그리고 또 뭡니까? 어차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온 뒤 구국시험에 한자 도금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한자 성 하나 나온 뒤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올 만한 게. 그래서 그것만 좀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는 저는 이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찍어라 그래요. 찍어라. 근데 이제 찍는 것도 요령이고 훈련이고 늘려면 70% 이상의 확률이 있어야 찍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같으면 나가라 다 나가라 해본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찍는 요령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한자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고리벌한 점이에요. 이 고리벌한 말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성분과 품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에 나오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단문은 대구 대조시키는 법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수업에 찍는 법을 가르쳐. 아무튼 뭡니까? 우리는 국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답만 맞으면 된다. 답만 맞으면 된다. 왜냐면 우리 학원 강사의 지상 목표는 답만 맞으면 된다. 그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보통 국어를 한 90점의 목표를 둡니다. 90점의 목표인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엊그제도 누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대요. 제 카페에다 누가 그렇게 써놨었다마는 질문을 했길래 제가 거기다 답을 해주면서 했는데 우리는 맞을 것만 맞자. 10년에 한 번 나온 건 틀려보자 그냥. 10년에 한 번 나온 건 틀려보자. 맞을 것만 맞자. 뭐라고 10년에 한 번 나온 거하고 사정하고 있냐. 그거 틀려버려 그냥. 시원하니. 낸 사람도 자존심이 있지. 그죠? 그건 틀리라고 주는 문제니까 그건 틀려버리고 맞아야 할 문제를 당연히 맞는 것, 그걸 실수하지 않는 것. 그렇게만 해도 국어 85점 맞은다. 맞아야 할 문제를 당연히 맞는 것. 그래서 어제 내가 학생들하고 우리 구공무원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관계 없습니다만은 법원적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했어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상충고에 많이 막범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객전도기법 대표적인 예인데 밑에 있는 시를 다 몰라. 4개 다. 모르는 주객전도 기법의 기본이 뭐냐? 의인법이다. 의인법이다. 어떻게 부기 공명이 나를 끓일 수가 있겠냐? 의인법이 아닌 걸 찾으면 그게 답이다. 그건 시를 알고 모르고 관계없다. 이건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김강균의 노신에게 그런 시 몰라도 상관없다. 오장환의 라스트 트레인 이런 시 몰라도 된다.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와본다 그냥. 그런 요령을 익혀서 맞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여기 나온 그 시를 분석하고 밑줄 긋고 이때 등불은 시자고 하자 노신이며 서시자 하자 동일시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다 그거. 답만 맞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시 하나를 분석하려고 그러고 속으로 연비하고 있네. 뭐 한다고 저러고 하기 때문에 답만 맞으면 되지. 그죠? 시원히 국어를 하려면 어쩌죠? 우리가 국무과 가야 되고 우리는 답만.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절대로 국어 할 일 없어.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 책상 위에 보면은 공무원 상용 한자라고 다 있어. 그래갖고 2010에 찾아가고 글자 똑같은 거 갖다 치면 돼. 엔터 치면 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가 공무원 업무 편람에 보면은 거기 한자 다 나오고 그래요. 우리는 법률 용어가 많잖아요. 그래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거 보고 하면 돼. 이제 가끔 뭡니까 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사람들이 있어. 언젠가는 한번 전화 왔더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바빠 죽겠네. 전화 왔더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학원에서 그때는 휴대폰이 귀할 때니까 전화를 받았더니 뭐 낱말 뜻 좀 물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통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 물어보면서 혹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한 두세 개 대답해 주다가 생각하고 죄송한데 혹시 퍼즐 하세요? 낱말 맞추기 하세요? 퍼즐 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한 통 불질러 보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기 나오는 아니불이인데 여기 나오는 이것을 불과 부로 읽는다는 이야기야. 이게 원칙이란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디귿과 지읒 앞에서 뭐라 하지? 여러분 자신 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 저번에도 했지만 이건 뭐라고? 불법이라고 쓰고 불법이라고 있고 부단 없는 노력에서 부단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하는 소리야. 그런데 이게 맞냐 안 맞아. 거기 나오는 안입을 잘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해야 돼? 일 좀 맡겨야 돼. 대단히 부실하게 일해서 부실이야. 그래서 시옷 앞에서 여기 나온 시옷 앞에 늘이 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귿과 지읒 앞에서만 불하고 읽은다며? 아니더라고. 그런 거 하면 이런 경우 있지. 똑같은 말인데 여기다 뭘 넣었어? 이걸 넣었어. 뭐야? 이건 이거야. 뭐라고요? 불성실이야. 부성실 아니야. 그러니까 시옷 앞인데 닐이 탈락하기도 하고 닐 탈락을 안 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습관음이 중요하다. 한자가 우리말로 오면서 소금화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 우리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디귿과 지읒 앞에서 한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냐? 거기 나오는 예 있죠. 예, 부실, 알다시피, 죽자사자, 알다시피 밑줄, 죽자사자 밑줄. 그죠? 됐습니까? 아다시피 아니야? 그러나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쓰지. 이건 아시다시피지. 알시다시피 아니지. 시옷 앞에 니을이 탈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니을 앞에 니을이 탈락하기도 하고 안 하고. 왜? 니을 탈락은 여기 나왔어요. 이무적 현상이라고. 이게 여러분이 국어 의문론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결정적, 결합적, 자생적, 수의적, 이무적 이런 낱말 뜻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다 맞추면 다 맞아요. 거기에 다 맞아. 그 시험에 나온 것도 자음동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이와 간음화 이런 걸 물었잖아요. 그 원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리를. 그렇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한자의 둔법칙이야. 쓸데없는 것이야. 쓸데없는 것이야.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쓸데가 없어. 자, 둔법칙은 둔법칙이 뭔가 하는 우리가 뭡니까? 정규 수업 중에 배우시고 딱 두 개야. 이거야. 청록색과 이 두 개만 외워. 그러면 둔법칙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둔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 소리에 니을이 오는 걸 회피하거나 이 산행 봉합에서 이응이 오는 걸 회피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신 대로 우리 국어에 나오는 이런 식의 말이 있는데 이걸 노이라고 쓰지 말고 노이라고 쓰고 읽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에 여기 나오는 북조선 말인가? 니발소를 이발소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여자라고 이게 둔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신 분 없어. 그런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 둘 다 합성어예요. 합성할 때 이렇게 합성됐죠. 설마 청 더하기 녹색이 합성되지 않을겠지. 청록 더하기 색이겠지.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그러니까 그렇지. 이번에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김철수에서 두는 뭐냐? 어두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게 회피하니까 이음절, 이음절, 삼음절, 어두는 이게 어두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어두야. 여기만. 이게 어두, 말의 대가리에서 첫 소리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합성어의 경우에는 요놈과 요놈도 어두로 봐요. 합성어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번 보자. 우리 교재치 보자. 설립 더하기 연도란 말이야. 맞죠? 이건 이렇게 해서 뭘로 봐? 여러분 자신 두 개의 단어로 본다. 합성어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여기에 뭐가 해야 돼? 연이라고 쓰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뭐야? 원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죠? 풀을 녹자 아니야. 청록에서. 그런데 여기에 니을이 오지 못하고 뭐죠? 두 법칙을 적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 적용하고 여기에다 적용해 주라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볼까요? 설립 연도, 회견 연도, 가입 연도를 보이죠? 이거요.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청록색에서 두음이 어디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가 두음이다. 합성해서. 합성어만 갖고 물어볼 거거든. 그죠? 합성어만 갖고 물어볼 거거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거기 나오는 그래서 1번을 설명을 드렸고 23쪽에 메뉴에 합성어가 되는 경우 두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한 총련 보입니까? 뭐죠? 축약된 말에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원음대로 표기한다. 됐죠? 다음 이어서 파생어도 두 법칙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공 더하기 연불, 남존, 여비. 합성어 합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 더하기 여성이지. 그래 두 번째 뭡니까? 공 더하기 연불이죠. 그 다음에 뭐죠? 남존 더하기 여비죠.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저기 학원에 경찰직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써야 돼. 뭐라 써야 돼? 남녀 경찰직이야. 그러면 여기를 갖다 남여라고 쓰면 안 됩니까? 이거 써도 돼요. 근데 실제 이게 잘 분리가 안 돼요. 남여 이건 따로는 잘 안 써. 그러나 이걸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가운데고 온점 찍고 여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음 음절에 첫 소리라는 걸 보여줘. 가운데 점을 찍으면 여라고 써. 남녀 경찰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9번을 보시고 2번 보세요. 그 9년 서울시 구급문제 보세요. 녹록하다, 냉랭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년생, 그죠? 연년불망 보이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뭐야? 어우 추워. 뭐야? 냉장고야. 그죠? 냉장고야. 뭐라고요? 그죠? 이건 뭐야? 고랭 더하기 지야. 뭐라고요? 한랭전선이야. 한랭 더하기 전선의 합성어죠. 한랭전선이야. 앞으로 뭐죠? 한랭전선 하면 안 돼. 이거 갖다가 읽을 때도 한랭전선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한랭전선 해불면은 절대 안 된다. 그죠?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주라는. 그죠? 여기에 두음 법칙 적용을 못해. 여기하고 여기만 적용을 해. 여기는 적용이 안 돼. 이 음절 이해하니까. 그죠? 꼭 이렇게 써주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목욕탕에 가서 뭐야? 냉탕이야. 그치? 실은 냉탕은 없어. 냉탕 없고 온탕은 있어. 근데 냉탕은 없어. 냉탕은 그냥 뜨거운 물 그렇게 써야 돼. 왜냐하면 이 탕자가 부글부글 끓다는 뜻이야. 설렁탕, 곰탕 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냉탕이 되려면은 찬물 속에다 드라이 아이스 넣어가지고 불을 막 끓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야. 근데 국어 사전에는 실려 있으나 고등학교 문법에서 뭐죠? 쓰지 말아야 할 단어로 나옵니다. 국어 사전은 내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네이버 국어 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현실과 5년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다. 우리보다 5년 앞서간다.
그리고 뭡니까? 고등학교 국어. 왜냐면 맞춤법이 다 달라지면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뭐죠? 사전에 실어 놓은 게. 그 국어사전이죠. 국어사전 실어놓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옮겨놓은 것이 국어. 그러니까 국어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문법은 철저히 학교 문법이에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국어사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게 이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맞는. 그 다음에 똑같은 낱말도 한글 학회는 인정을 하고 국립국어연구원은 인정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국립이니까 거기다 맞추고 국립국어 문법하고 여기는 학교 문법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학교 문법에 맞는 걸로 봅니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에 맞는 걸로 봐요. 무조건 그걸 우선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냉탕은 없어. 아무튼 이거 냉이야. 그죠? 그거 이렇게 써줘야 한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다 녹록하다요. 거기 보니까 녹에서 이음절, 이음절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음절은 두 번 적용하지 않는다. 녹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냉냉 나오죠? 냉냉해. 냉냉도 말이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참 분위기가 냉냉하더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그죠? 정말 이렇게 쓴 사람은 정말 분위기 냉랭하게 만든 사람이야. 안 쓰면 안 돼. 연년생, 연연불망이야. 됐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비읍불규칙이야.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비읍불규칙 알고 계시지만은 옛날 이게 비읍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이 뭘로 가지? 비읍순경으로 가. 이것이 뭘로 가지? 오나 우로 간단 말이야. 이것이 뭘로 가죠? 우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로마자 표기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이렇게 썼어요.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기억은 말입니다. K 발음에 가깝게 나고 여기 나온 발음은 G 발음에 가깝게 나옵니다. 똑같은 자음이나 모음이 놓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값이 달라진 걸 뭐라 하죠? 뭐라 그래? 음운의 음성적 신앙이다. 변이음이다. 이런 말 쓰죠? 놓는 위치에서 소리값이 달라져.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게 뭐죠? 울림소리죠? 이게 울림소리죠?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 안 울림소리가 울림소리를 닮아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파열음이나 이건 무성음, 이건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무성 파열음, 유성 파열음 그러죠? 그럴걸? 그럴 거야. 그래서 춥다. 보통 여가 오는겨. 그럼 뭐가 오는겨? 이게 오는겨.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 비읍이 무성 파열음이 유성 파열로 바뀌려고 그래. 그걸 바꿔놓은 거 15세기 이거요. 맞죠? 왜냐면 여기 나온 비읍 순경음이 비읍의 유성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겨. 그런데 계속 이렇게 썼으면 좋았는데 연한 비읍 순경음이 세조 이후에 없어져 버려요. 세조 뜻하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온 거야? 우어로 온 거야. 추워. 그 시험에 이게 나온 게 이거 있잖아요. 그 시험에 나온 게 기상시 나온 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지면은 현대 국어에서 비읍불규칙 용어만 15세기에 비읍 순경음이 나타난 겁니다. 엊그제 15세기 비읍 순경음의 용례가 잘못된 것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15세기 문법을 묻는 게 아니라 현대 문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글자만 15세기로 바뀌었지. 그치? 이번에 한 말입니다. 고마워. R을 보태봤어요. 뭐가 됐어? 고마워 이렇게 옵니다. 이 비읍 순경음은 지금도 경상도 애들은 고마워 이런 말 써요. 추워라 그래. 그냥 추워라 그걸 못해. 왜 여기 나오는 지따에다가 어를 보태면 서울 사람들은 지어 그런데 전라도는 왜 지서 그러냐? 여기 나온 저 따다로 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은 근데 전라도는 확 져서 보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 왜? 이 발음을 하려고 그래. 반침 발음을 하려고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반침의 소리값이 전라 방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나온 문제죠. 비읍 순경음은 경상 방언에, 반침은 전라 방언에 소리값이 살아있다. 이거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야. 왜 전라도 확 져서 보냐? 분필 뚝 끊어 있어. 그러면 이어라. 전라도 못해. 이서라이. 그래. 좋은 말 할 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살려 쓴 거야. 이게 지금 뭐 반침을 살려 쓴 거야. 왜요? 여기 나온 숏이 울림과 울림 사이에서 울림소리가 돼버리거든. 여기는 반침은 울림소리죠. 반침은 울림소리죠. 에이, 아설, 순, 치, 후, 반설, 반치. 그 다음에 전청, 자청, 전탁, 불청, 불타서 불청, 불탁의 반침이 있죠. 울림소리에 있을걸? 있어. 그래가지고 실이 이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고마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고마워 이러라고 한대. 왜?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를가 99% 파괴되었거든. 모음조화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야. 고마워 이런 거 이해하지 않는다. 고마워, 괴로워. 무조건 뭘로만 쓴다? 우로만 쓴다. 괴로워 안 돼. 고마워 안 돼. 고마워 이렇게 쓴다. 단 이 두 개의 단은 이해로 한다. 뭐죠? 돕다, 곱다, 도와줘, 도와. 또는 참 예뻐, 고와 이래야지. 고워 발음 더 어렵지? 더 어렵죠? 도와줘 이상하잖아.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돕다와 곱다는 그 예로 한다. 그죠? 거기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 고마워, 구운이, 가까워, 괴로우니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 날개 보세요. 책 날개 밑에 나오죠? 하단에 돕다, 곱다는 예다. 돕다, 곱다는 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거기 나오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뭐죠? 의문현상들. 이게 의문현상들이 사실은 33년이나 89년, 97년 이렇게 세 번 문법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문법이 바뀌면 문법이 15세기하고 지금 확 차이가 안 나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15세기 문법은 현대 문법이나 똑같아. 왜냐면 문법은 이렇게 흐름을 타는 변형이 어느 갑자기 툭 생기는 의문현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문법을 하면서 15세기 문법을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원리 이해가 쉬워요. 근데 우리 학생은 그건 따로 하니까 나중에 그게 안 외워지는 거야. 이게 안 외워지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비읍불규칙 용어까지 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 위에 09년 지방직 7급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나오죠? 거기 나오는 뭐죠? 밀입자, 청유탄, 그죠? 그 다음에 파렴치, 강수량, 가정난, 신라관. 가정난과 신라관 내가 따로 해야 돼요. 란의 표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라이냐 나이냐 따라서. 파렴치는 어저께 설명했죠? 그죠? 화름조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 어떻게 읽어? 지리산이야. 발음이 안 돼. 짜증, 니을, 첨가, 지리산. 이거요. 이게 화름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파 더하기 염치라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발음에 들어서 뭘 넣지? 니를 첨가하죠. 파렴치. 이게 화름조죠. 이게 화름조야. 그래서 얘는 파렴치란 말이 생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량과 란 이것들 표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자어 담이냐 고유어 담이냐 어떤 외래어 담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뒤에 이어서 나와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